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 밝히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짧은 뭐 직업이라는 계획일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계획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라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또 그런 좋은 말들을 전하고 또 플러스로 이제 강연이나 또 책을 쓰고 하는 게 나중에 최종 목표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8에는 아나운서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32살에는 아버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50쯤에는 이제 작은 카페를 이제 원래 살던 이제 분당에 원래 살았거든요. 네. 분당에 카페 하나 열고 좀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그런 삶을 빠른 퇴직을 은퇴를 원하시는 거군요. 50이면 빠른 은퇴인데. 제가 이제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거니까 네. 행복하려면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이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예비 아나운서지만 앞서서 잠깐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내가 아나운서가 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해외 생활은 처음이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정하기 전이었어서 저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길이라면 저 한국어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도 그 학교에 진로 강사로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프리랜서라서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강사요. 직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 그리고 혹시 그 직업이 아니면 다른 일을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말고 아직은 20대시지만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어른의 위치에 되면 물론 20대는 어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른이 됐을 때 난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약간 되게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되게 여유 있으시면서 좀 생각이 많이 뭐랄까 되게 성숙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께서 주변에서 가끔 조언을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 도움이 되거나 그냥 딱 느끼기에 너무 멋있다, 감사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제 경험에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저보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또 겪는 학생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타인에게 떳떳하려면 자신에게 먼저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나 자신한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나중에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시거든요. 네. 너무나 좋은 친구고 좋은 아빠고 좋은 인생의 선배여서 제 아버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되게 방송 보고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일부러 했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보는 뭐 다른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인생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본인들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뭐 같이 힘내자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저는 항상 제가 좀 나 자신의 의심이 들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이미 됐다고 좀 말을 해주거든요. 이제 나 자신한테 의심이 생기면은 자신이 가진 역량의 반의 반도 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의심이 안 들게끔 계속 전 자기 암시를 하는데 다른 모든 취준생 분들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언젠가 무조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면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 힘들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시점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도 이미 그 시점에 힘들어서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 포기를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경쟁자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언젠간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끝까지 잘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아나운서가 되시면 더 많이 TV에 자주 나오시겠지만 이제 방송 인터뷰가 실제로 TV에 나오는 인터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잠깐 뉴스에 나오셨지만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영상 편지를 띄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약간 제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정말 기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할머니, 저 TV 나왔어요. 끝입니다.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같은 반인 친구 동욱이라고 있는데 네. 동욱이가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인생의 시험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동욱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욱아, 부끄러워도 끝까지 봐라. 잘해왔으니까 맨날 힘들다고 나한테 찡찡거리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어차피 됐으니까 시험 끝나고 고기 한번 먹자. 화이팅! 부모님, 아버님 건 아까로 퉁친 걸로. 아버지는 아마 그걸로 만족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마 10년, 20년 뒤면 뭐 훌륭한 아나운서가 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미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듣겠습니다. 진우야, 걱정은 안 해.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인생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20년 뒤면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페에 차릴 돈은 많이 모아놨지? 믿어 의심치 않을게. 나중에 보자, 진우야. 다혜야, 어제 방송 잘 봤는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고 그 연차에 이제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더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게 화이팅! 본인이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그 방송국에서 날 뽑아주지 않으면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없잖아요. 방송국을 향한 프로포즈. 아, 네.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맡은 바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서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열정이나 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체력보다 정신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막 코피가 나고 잠을 못 자도 계속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학교 다니면서 밤에 새벽에도 막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항상 빡빡하게 살아도 그걸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 정말 같은 월급에 하루에 스케줄 빡빡하게 방송을 주셔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뭐 기자 역할도 해봤고 아나운서 역할, 즉 앵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아니면 물어보고 싶었던 점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는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기자님께서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이 당연히 있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계 선배로서 네. 좀 초년생 때 있었던 가장 힘드셨던 점이 무엇인지. 일단은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에서는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걸 되게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과 사고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기자 초년생에서 가져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솔직히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눈으로 봐야 되는 그 눈으로 본 거를 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잘 써서 내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해서 이런 일이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가서 취재하고 얘기 듣고 풀어서 쉽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세월호 때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 하지만 그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언론사에 가서 그 부분을 실제로 겪게 되면 이 기사는 굉장히 짧게 나왔거나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취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많이 선배님이 되셨으니까 신입 아나운서가 딱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바라는 점이라던가 좀 기대치라던가 이제 이런 모습을 이 정도는 갖춰줬으면 좀 좋겠다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보면 준비는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오독도 별로 없고 다 잘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숙하고 능숙하지 않은 거와 다르게 이 기사가 내 것이냐. 즉, 난 이 기사를 충분히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거하고 그냥 읽어서 전달해 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내 것처럼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마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누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자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발성과 발음이 있구나? 아니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자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도 이 기사가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신문을 다 보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제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신문, 가장 진보적인 신문 하나씩은 다 보고 양쪽의 의견을 다 알아야 이 기사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던 기사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기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재미있는 질문 혹시 전 연합뉴스를 정말 보고 싶거든요. 네. 연합뉴스 근처에 좋아하시는 맛집 있으신지? 맛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합뉴스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이제 근처에 집을 마련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다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언젠가는. 이 근처는 솔직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쵸. 네, 광화문 근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화문이 교통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한 40분 안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지역이라서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 기자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언론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혹은 좀 기자란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월호 때가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세월호 때 실제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직접 있었고 방송도 하고 왔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스튜디오에 와서 그 세월호 사건을 전달을 할 때 굉장히 목이 메었어요.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앵커면서 기자의 역할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때 봤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발성을 못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뉴스였다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자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과연 중립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중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도 안 들고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토론 프로도 많이 하는데 항상 제 후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중립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는 그 토론이 끝나고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됩니다.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편파적인 거지만 둘 다 욕을 먹으면 중립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이제 안녕의 안자만 들어도 네. 이 사람에게서 뭔가 느껴진다 하셨는데 혹시 오늘 저랑 이제 다이에게서 느껴지셨는지. 일단 두 분의 자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장점을 키워가면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표정을 많이 씁니다. 표정. 이 너무 많은가요? 네. 아,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하거나 답을 할 때 미간이 굉장히 이렇게 오므려지는 지금도 딱 나오네요. 그 성향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저러고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밝은 표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밝은 표정을 확실히 더 하는 부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현재 갖고 있는 자신감 부분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본인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발성 발음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뒤로 살짝 넘어가는 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습하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고 밝은 기운을 얼굴에서 풍겨주는 것을 조금 더 잘 어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농구에는 24초 안에 반드시 슛을 던져야 하는 샷클락이라는 룰이 있는데요. 선수 시절 긴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함께 땀을 흘리는 동료들과 승리를 만들어낸 소통 능력, 결과에 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분석력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 월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100년 넘게 잃어버린 역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복원 계획을 이효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암세포만 정밀하게 강한 충격으로 파괴하는 중입자 암 치료가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예비 아나운서 유진우, 최다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멋진 아나운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